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젊은 생각 미래역학 연구소입니다. 2022년 1월 6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올 새해 들어서 준비한 강의 일주론 강의인데요. 작년도 11월 달서부터 12월 두 달에 걸쳐서 운세에 대한, 그래서 띠별 운세, 월별 운세, 일별 운세,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한 그 기본적인 운세까지 이제 전달을 해드렸었고, 올해부터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시작했던 그 60갑자 일주론 강의인데요. 30강까지 전하고 10월 달에 이제 중단이 됐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새롭게 다시 일주론 강의 60강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월 3일 날 갑오순의 갑오 일주를 이제 전달을 했었고요. 오늘은 그 갑오순의 두 번째 일주인 이제 을미 일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숲을 보자는 의미에서 일주론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 갑오 일주, 우리가 갑오라는 일주라고 해서 일주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갑오가 연주에 있으면 연주가 될 거고, 월주에 있으면 월주가 될 거고, 시주에 있으면 시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주라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연주 공부도 될 수 있고, 월주 공부도 될 수 있고, 시주 공부도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일주로만 공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 네 개의 어떤 그 가보라는 간지가 어느 위치에 갔을 때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공부해야 돼서, 사실은 작지 않은 60개 일주지만 사실은 4, 6이 24, 240개의 어떤 그 간지풀이 공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 들어가면 굉장히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또 계획을 잡고 공부를 하시면 한층 더 그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초적인 어떤 사주 명리학의 기초 강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주론 갑죽식갑자 일주론 강의로 바로 들어와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 제 채널에서 그 기초 강의 같은 거를 지금 전혀 보지 못해서 좀 아쉬움을 많이 이제 그 의논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단은 60갑자 일주론 강의를 마친 다음에는 여러분들하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실질적인 바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생생한 강의로도 여러분들하고 기초적인 강의라든지 명리학 전반에 대해서 그런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일주론 강의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어떤 그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본다 그러면, 이제 일주로다가 궁합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관계가, 사회적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가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면은, 현재는 아무래도 개인하다 보니까 일주 또 일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부터 일지의 어떤 그 궁합 부분, 그래서 을미일주 같은 경우는 합이 되는, 경우일주 같은 경우가 합이 되는, 을미일주와는 굉장히, 내가 을미일주인데 상대방이 경우일주이다 그러면 합일주, 서로가 합이 되는 굉장히 좋은 일주가 될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충일주도 있습니다. 을미일주를 갖고 있는데 상대방이 신축일주다 그러면은 을신충, 충미충에서 어떤 그 천국지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충이 되는 거. 하지만 충이 된다 해서 예전 고서 우리가 배우면서 충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게 참 많은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 을미일주는 그 60갑자 일주 중 32번째 일주고요. 갑오순 중엔 두 번째 일주입니다. 을미일주의 그 간지가 갖는 그 역학적인 특성과 의미를 분석하고 살펴봄으로써 을미일의 그 태어나신 분의 근본적인 그 성품, 성향, 또 기질 이런 것 좀 알아보겠습니다. 을미일주의 그 지지 미토의 십성은 목국토로서 그 편재, 또 미토 속의 지장간이 정을기, 그래서 정화식신, 을목비경, 기토편재 십성이 자리하고 있고요. 또 일지 12신살로 보게 되면 하계살이 되고 12운송으로는 양지에 해당합니다. 이런 그 기본적인 을미일주의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는 을미일주의 어떤 뭐 성품, 성향, 건강 문제, 또 배우자 관계, 직업이라든지 진로 적성, 뭐 이런 거 전반적인 운명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미일주는 솔직하고 평범하며 모두에게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외유 내강형의 성품을 가졌으며, 두뇌가 명석하고 학문과 예술 계통에 뛰어난 소질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일주입니다. 천성이 착하고 사람을 잘 사귀며 창의력이 뛰어나고 보호 본능이 있으므로 개척 정신으로 기회를 엿보고 찾으면 반드시 횡재운을 불러오는 그런 일주입니다. 이른봄 햇볕이 깃든 초원에 나와 어미를 기다리는 청량의 형곡입니다.
매사에 박학다식하여 실력은 갖추었으나 시기상조의 운세로 아직 때를 기다리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실행보다는 말이 앞서는 그 경향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기력은 남보다 월등하여 한번 행운을 타게 되면 의외의 눈부신 비약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오행상으로 을미는 천간 을목이 지지 밑토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기는 하나 한 점의 그 수기가 없어 매우 편고하며 목국토로서 지지가 천간을 극하기 때문에 그 성질이 일관되지 못하고 거역되며 그 영향으로 그 공상이 많고 모든 일에 그 시종일관을 할 수 없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그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 태생은 활발하다가도 모든 일에 지나치게 계산적이고 겸손하여 타인에게 선수를 빼앗겨 허기를 놓치고 한때 암울한 인생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찬스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용단을 정확히 내리지 못하여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을목은 그 자체가 습기가 전혀 없는 메마른 화초와 같으므로 모든 일이 나태해지기 쉽고 무절제한 생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젊은 날에는 직장이나 주거가 일정치 못하여 변동되기 쉽고 자신과는 무관한 일에 신경을 써서 실패를 자초하기도 하며 즉 이 태생은 자기 일보다 남의 일에 바쁜 경향이 있고 실리보다는 그 화려함을 동경합니다. 역상으로 을미는 어버이가 자식을 누르는 격으로 미 나쁜 그 벗을 나타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다행히 전화위복은 됩니다. 그러나 남의 말에 거역하는 그 심성이 있어서 타인을 눌러 휘하에 몰아넣고자 하는 그 본성도 있으나 대부분 이 태생은 천간과 지지가 모두 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담대심수하여 대부분은 온순합니다. 그러나 그 사주의 수기가 유행하지 않는 경우는 이와 반대의 형상이 나타나므로 때로는 그 의욕을 상실하여 무기력해지며 또 가끔 백치가 있기도 합니다. 이유는 그 을미라고 하는 그 오행 자체가 목국토로서 아래 기운이 위로 빠지지 못하고 꽉 차서 그 기 활용이 경직되어 부족된 까닭입니다. 부모 육친은 편재, 백호에 해당하므로 대부분 고독하고 또 아버지가 무능하든가 또 아니면 일찍이 단명을 하는 그런 경우 또 부부 애정운은 병약한 편에 속합니다. 직업은 자신의 두뇌를 충분히 활용하여 창의력을 살 수 있는 직업이 적합하므로 의사, 학자, 문학예술, 기획 등 아이디어 산업이 좋고요. 특히 한 곳에 조용히 앉아서 그 재물을 획득할 수 있는 그 비활동성 직업이 적격입니다. 자손은 지지, 미 중에 정화가 도사리고 있어서 관성과 임수를 극하기 때문에 자손이 귀한 편이며 공력 또한 부족한 편에 속합니다. 금전운은 매우 좋은 편으로 횡재할 수 있는 행운은 있으나 대부분은 그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불균형을 일으키기 쉽고 특히 그 남녀를 불문하고 절제된 생활 속에서 저축하는 것만이 그 말년의 안정과 성공의 관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이 태생 그 화상이 있는 운이므로 화재를 조심해야 하며 몸에 그 칼을 대거나 또 흉터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로 남성은 그 정유, 기의, 계묘생의 여성이 기라고요. 병신, 경자, 신축, 이민생의 여성은 좀 불리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가보, 신묘, 정해생의 그 남성이 기라고요. 임진, 경인, 기축, 무자생의 남성은 좀 불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간질, 간염, 또 편도선, 식도암, 감기, 또 비장, 축농증, 소화기 계통의 그 질환을 주의해야 합니다. 수명은 28세, 35세, 45세, 52세, 65세를 조심하면 남녀 모두 80세 이상의 그 장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명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그 준비한 그 을미 일주의 일주 분석 전해드렸고요. 사주 전체를 보게 되면 사실은 자연과 너무나 우리 인간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볼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으로 보게 되면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그 과정이 우리가 자연으로 보게 되면 나무의 지금 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봄의 나무, 여름의 나무, 가을 나무, 겨울 나무가 확연히 이렇게 달라지고 그 계절의 변화 속에서 사람도 태어났을 때 봄의 나무처럼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고 또 나중에 씨앗이 또 저장돼서 다시 새싹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자연은 순환한다는 듯이 인생 역시도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또 다시 태어나서 늙고 죽고 병들고 이게 윤회 과정을 겪는다는 그런 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역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참 그 철학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그 일주 을미일주 공부를 한 거에 대해서 사주 명식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그 사주 명식을 가지고 일주와 함께 사주 전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주 분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판서라든지 이런 거 없이 지금 쭉 나레이션으로만 해서 조금은 다른 그 많은 그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일주 분석과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다른 선생님들이 하는 것처럼 일주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천간, 일간이라고 얘기죠. 일간과 또 지지, 일지, 요 간지에 대한 그 풀이, 그래서 일간의 풀이 또 일지의 어떤 그 의미, 그런 거 키워드 분석 이런 거 하게 되는데요. 일간 그런 이제 그 분석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십성 분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을목에 대해서 미토가 편제라는 그 이런 그 십성 분석, 육친 분석을 하게 되고, 또 지장간, 미토 속에 있는 지장간, 정을기, 그래서 식신비견 편제에 대한 그런 그 분석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12운성을 의향, 물론 일지 12신살까지도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일주 분석을 하게 될 거고요. 이걸 이제 확장시킨 것이 우리가 이제 사주 전체적인 사주 명식, 연월일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확장돼서 8개의 글자를 이제 보면서 사주를 보게 될 텐데요. 명리학이라는 것이 어제 고전적인 명리학과 현대적인 명리학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예전에 그 과거의 어떤 그 명리학 같은 경우는 크게 사실 뭐 당사주서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와서 연간의 위주로 사회적인 그 어떤 풍습이라든지 가문의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그 했던 그런 그 사주 풀이가 지금도 많이 그 이런 그 무당이라든지 점집에 가서 이제 이런 데서 사주를 볼 때 보면 아마 그런 식으로 많이 그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풀 수도 있는 그런 그 운세를 볼 수도 있는데요. 운명 사주 명리를 보는 것은 결국은 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명식, 8글자의 나 자신, 거기에 기초되고 기본이 되는 글자가 바로 일간이라는 그 을목 일간이 기준을 잡고 여기서부터 다 각 위치에 있는 글자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뜻인 나라는 전체를 갖게 되는 그 명이 되고요. 또 해마다 바뀌는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나이가 들고 병들고 죽는 그 과정 전체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 대운으로 다 나타나게 되고, 그 운을 갖다가 이 명식과 함께 대비하면서 어떤 미래에 대한 그 나의 흐름이 어떻게 운이 흘러갈 것인가를 예측해 보는 것, 그것이 전체적으로 사주를 보고 명리를 본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연말 연시에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는 신축년에 살고 있고요. 신축년, 신축월, 오늘은 저 기미일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역학적인 의미에서는 이민년이 아니라 신축년이라는 거, 입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신축년에서 이민년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 사절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점으로 인해서 한 그 해가 변하는 그런 그 기준점이 되고, 또 월을 이제 보는 그 기준도 사실은 24절기,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월이 변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24절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오늘 그 제가 준비한 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내 인생의 개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심리적인 개운이죠. 사실 사주 전체에서 볼 때 개운이라는 의미는 명을 얼마나 그 운과 잘 그 풀어내고 그 운을 얼마나 잘 그 활용할 수 있느냐, 기론을 얼마나 그 더 길하게, 또 흉을 얼마나 그 피해갈 수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갖다가 나름대로 잘 대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 예측하는 학문이 사주 명리학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거에 대한 기준점을 잡는 걸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그 기준점이 바로 용신이라는 그런 그 명리학의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용신을 잡아놓고 그 운을 볼 때 용신 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운이냐 아니면 기운에 미치지 못하는 조금 내가 대비해야 되는 그런 그 좀 조심해야 될 운이냐, 뭐 흉운이냐,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루하루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전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본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큰 단위로 1년 연 단위로 봤던 게 우리가 당사주, 그래서 연주를 위주로 봤었다면 지금 일주로 보는 현재 어떤 명리학에서는
어제가 과거가 되고 오늘이 현재가 되고 내일이 미래가 되는 아주 급박한 아주 너무 빠른 그 속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명량 역시도 거기에 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여기에 나오는 그 경술년, 을유월, 을미일, 갑신시에 태어나신 그 사주 명식을 하나 띄워놨는데요. 여기서 용신이라는 기준을 딱 잡아야지만 이제 사주를 풀 수 있는 거고, 제일 먼저 여덟 글자를 봤을 때 일간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일간이 어떤 거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을목이라는 그 간지, 천간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이제 풀어가게 될 겁니다. 이 을목 일간이 6월에 쉽게 해서 어느 달에 태어났느냐, 몇 월에 태어났느냐를 보고 을목 일간이 6월에 태어났는데 그러면 태어난 시간은 언제 태어났느냐. 그래서 이게 연월시 중에서 연을 일단 제외해놓고 몇 월 달, 몇 시에 무엇으로 태어났느냐. 6월 달에 정오, 낮에 이제 그 신시니까 오후에 을목이라는 꽃 화초적으로 그런 식으로 태어났다고 설명하는 게 물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상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내담자들이 일단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내가 6월달, 9월달 태어났는데 낮에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오늘 을목이라는 이것이 화초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이제 물상적인 의미로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용신을 이제 잡기 위해서 용신과 격국이라는 그런 게 큰 틀이 있는데요. 이 격국을 보는 거는 우리가 월지, 지금 편관이니까 편관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편관격은 일간과의 어떤 그 관계인지, 이제 이런 걸 살펴보고,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는지 큰 그릇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용신을 보게 되면은 억부용신이 있고, 또 격국용신이 있고, 또 조우용신이 있고, 또 통관용신이 있고, 뭐 병양용신이 있고, 용신은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용신이라는 것을 배울 때, 어느 선생님한테 배우는 그 학파마다 자기가 주장하는 용신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억부파에 가게 되면 억부용신만을 딱 설명하고, 일절 다른 용신을 못 보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자평진전으로다 공부하시는 그런 그 학파를 가게 되면은 격국용신, 격국상신이라고 해서 격국적인 그 용신만 활용한다든지, 또 공통모감, 그래서 조우적인 부분을 이런 물상적인 그런 용신을 하게 되면 조우용신만 갖고 이야기한다든지. 근데 제 생각은 저는 독학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공부를 여태까지 하면서 느꼈던 거는 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주 명식에 때로는 억부용신도 있을 수 있고 격국용신, 또 조우용신, 또 통관용신, 그런 용신이 잘 어울려지면 그런 용신을 다 취용해서 활용해서 인생의 그 개운에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주 명식에서는 신강신의 억부용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나와 같은 비견겁제 인성, 비겁과 인성의 어떤 그런 그 보고 우리가 신강신약이라는 것이 월지, 일지, 시지, 등령, 득지, 실지, 이제 뭐 득지,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나눠서 또 아니면 전혀 득세했는지 이런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비견과 겁제가 두 개가 있고 나머지 정관, 정제, 편관, 편제, 정관이라는 이 십성은 사실 나한테 힘을 빼거나 나의 힘을 빼가는 이런 거는 내가 신약해지다, 약하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가 힘이 약할 때는 억부, 나가 힘이 약할 때는 나한테 힘을 불어넣어주고 내가 또 힘이 너무 강하게 되면 그걸 조금은 눌러주고 이게 억부용신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을목이라는 건 지금 신약하게 보입니다. 그럼 신약한 여기서 용신은 자기 자신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를 도와주는 그 인성의 용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지금 천간에 나와 있는 글자장에서 용신을 잡는다 그러면은 을목과 간목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좋을 거냐 여기서 판단 기준을 할 때 지금 연주에 경금이 있는데 을격합이라는 그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에 있는 간목 그 겁재가 되는데요. 간목이 을목 일간에 용신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 간목에 대한 그 용신이 갖고 있는 그 목에 대한 그 용신은 그러니까 목 용신이 들어올 경우에 어떤 자기한테 이제 좋은 운을 개운시켜 주는지, 내 인생의 내용 오행표와 함께 용신의 활용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요. 여기서 을목일간에 대한 그 용신을 간목으로 잡고 간목에 대해서 이쪽에서 오행표에서 보게 되면 하루를 보면 아침이 되고 계절을 보면 봄이 되고 방향으로 보면 동, 색상으로는 청색, 또 얼굴 쪽에서 보게 되면 눈, 오장육부라서 이런 속을 보게 되면 관과 담, 또 맛으로는 신맛, 인의 신 의지에서는 인을, 측은지심 인을 이야기하고 오행의 기운적인 부분에서 행동하는 기운, 우리가 목의 기운은 행동하는 기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숫자상으로는 선천수의 38이라는 숫자가 되고 감각, 오감에는 촉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을목일간, 이 전체적인 이분한테는 예를 들어서
숫자로는 38이라는 숫자가 행운의 숫자가 될 수 있고 색상으로는 청색입니다. 또 방향으로는 동쪽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을 때는 동쪽적인 방향, 그리고 또 색상으로는 청색, 또 어떤 음식 같은 데서는 신맛의 부분, 또 몸적인 부분에서 간이라든지 담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신경을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약간 심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오늘 흐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들하고 사주 전체를 놓고 일주 보면서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생각에 구독과 좋아요는 그 사랑이시고요. 또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새해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는데요. 하여간 뭐 올 한 해 여러분들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것들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하여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